로이터 통신 보도입니다. 미국이 무역 갈등 중인 한국과 일본의 분쟁 중지 협정을 고려해 보라고 촉구를 이미 했다고 합니다. 워싱턴에서 로이터 통신입니다. 미국 고위 관리 한 명이 화요일 언론에 밝힌 바에 따르면 미국은 분쟁 중지 협정, 일체의 분쟁적 액션, 행동을 중지하는 협정에 서명을 고려할 것을 한일 양국에 이미 촉구했습니다. 촉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촉구했다고 합니다. 어떤 경로로, 어떤 방법으로 언제 촉구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첫 번째 문단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이 하이테크 소재들의 대한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서서 이러한 촉구 이전에 이번 달에 미국의 최고 동맹인 한일 두 나라 사이의 긴장 완화를 돕고 싶다고 밝혔었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있었던 사건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백악관 안보보좌관 존 볼튼은 지난주에 양국을 방문해서 여러 차례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말은 존 볼튼 보좌관이 바로 이러한 촉구를 했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읽힙니다. 촉구했습니다. 분쟁 중지 협정 서명을 고려할 것을. 볼튼이 한국과 일본에 와서 뭘 했나, 어떤 이야기를 하고 갔나 궁금해하는 국내외 언론이 많았는데 어느 정도 그 내용 중에 핵심 내용이 바로 이러한 분쟁 중지 협정 서명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존 볼튼의 움직임 전에 이 괄호친 부분은 제가 써놓은 건데요.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일 간의 만남을 주선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돕고 싶다 이런 의사를 기본적으로 밝힌 이후에 두 번째 사건이 스틸웰 차관보 일이고 그 다음에 존 볼튼이 만남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이 중재 시도가 1차 중재 시도가 스틸웰 차관보를 통해서 이루어졌었고 두 번째 중재 시도가 존 볼튼을 통해서 이루어졌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별다른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3차 중재 시도는 아마도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목요일에 방콕의 지역 안보 회담에서 한일 양국 외무장관을 만나기로 되어 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래서 그걸 언급하면서 미국은 두 동맹 간의 분쟁에서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은 이 지역 안보 회담에서 양국 외무장관의 상호회동, 국무장관까지 포함한 삼각회동일 수도 있고 그러한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중재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스틸웰 1차, 존 볼튼 2차, 그리고 폼페이오 국무장관 3차 이런 식으로 세 차례에 걸친 중재 시도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일본은 이르면 토요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리는 분쟁 중지 제안이 양국의 견해 차이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즉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를 최종 판정하는 게 아니고 양국 간의 대화가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대화가 도모되는 기간 동안에는 일체의 추가 행동을 안 하는 그러한 협정을 맺을 것을 고려할 것을 촉구했다는 거죠.
얼마의 기간 동안 그러한 대화가 계속되고 일체의 공격적 행동을 안 하는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은 채 그냥 행동 중지 협정만 이야기되어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미국이 서둘러 이렇게 중재에 나섰을까에 대해서 그 다음 문단에서 힌트를 주고 있는 것이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연장 시한이 그것을 결정하는 시한인 8월 24일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서둘러 중재에 나서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은 이 분쟁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 이유가 8월 24일을 앞두고 이 말을 기사에 집어넣은 이유는 이것과 연관이 있다 이런 얘기죠. 요거는 매년 한쪽이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8월 24일까지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 갱신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또한 8월 15일 광복절에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이터 통신 번역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고요. 번역의 최인호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 기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중재 시도가 예상보다 훨씬 이전에 이미 시작되었었다. 그게 누구를 통해서라고요? 존 볼튼을 통해서, 또 스틸웨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중재를 하긴 하는데 중재 계획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중재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짐작을 전혀 할 수가 없었는데 그 중재 방법과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을 향해서 너네들이 틀렸다, 너네들이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너네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다 알겠다.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는 내가 얘기하지 않겠다. 단지 일체의 행동은 하지 마라. 너네들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고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는 알겠다. 그러나 행동은 하지 마라. 이런 거라는 거죠. 입장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주체로 미국이 나서는 게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리되 일체의 행동 없이 한일 간의 대화로 시시비비를 따져보라는 그러한 방향의 중재임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 입장에서는 일본에게 압도적으로 불리한 중재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에 필요한 것은 지금 시간이거든요. 한국 정부는 또한 공격적인 행동을 일본에게 하겠다 이런 위협을 일체 하지 않고 민간에서만 일본 안가기 운동이라든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하고 있을 뿐이죠. 한국 정부는 기본 입장이 만나서 얘기하자, 대화를 하자 이런 겁니다. 일본 정부는 대화는 싫고 액션만, 여기는 토크를 주장하고 여기는 액션만 계속하겠다 이런 위협을 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 Standstill Agreement, 이 중지 협정은, 분쟁 중지 협정은 기본적으로 액션을 스탑하라, 스탑하자, 서로 액션을 중지하자는 그런 서명입니다. 그래서 그런 서명을 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일본에게 일체의 한국에 대한 무역 위협을 중단하라, 화이트리스트 배제하지 마라, 이거를 말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 서명 촉구 내용과 촉구 시점을 고려하면 이 두 가지를 하지 말라,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중재 의도, 중재 각도, 중재 계획, 급하게 중재에 나서게 된 원인을 다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일본이 이 중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예측이죠. 일본은 1차 중재, 스틸웰, 2차 중재, 볼튼, 그리고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서 전개될 3차 중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제이노TV는 예측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응하지 않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행동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나 그 배제 행동이 8월 2일, 8월 3일 그 시점에 정말 신속 전격 결정되어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확실히 지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3차 중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의 중재 노력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친 기본적인 분쟁 중지 협정 중재 제안을 다 무시하면 어디까지 올라가겠습니까? 마지막 4차 중재 수준, 즉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 중재 수준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을 최인호TV는 해봅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 수준까지 올라가면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가 맞고 어떤 나라가 틀리고를 따지고 판정하는 방식의 중재가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암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형식의 훨씬 더 큰 규모의 전혀 엉뚱한 각오의, 전혀 엉뚱한 각도의 분쟁 화해, 그런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을 한번 고려해 본다면 한일 간의 시시비비 논리에 집중해서 누구는 맞고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100이고 누구는 0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는 방식이 아니라 한 차원 다른 분야로 문제 중심을 이동시키면서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방식으로, 또 그리고 그 미운 놈에게서 뭔가 무역과 관련된 큰 양보를 얻어내는 그림으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종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짐작을 최인호TV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